청취자님,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에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손에 정말 뜨거운 자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내일 발행될 예정인 에코프로그룹 심층 투자 전략 보고서 원문입니다. 지난 2년간 정말 힘든 조정기를 거쳤던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심장, 에코프로 삼형제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보고서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2026년 에코프로그룹 앞에 펼쳐질 미래가 정말 기회일지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일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2년간의 하락을 캐즘 구간이었다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그 캐즘을 건널 다리가 정말 놓인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 보고서의 첫 문장이 아주 강렬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리튬 가격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거든요. 생각해보면 2023년에 톤당 57만 위안까지 치솟았던 게 불과 1년여 만에 9만 위안대까지 정말 곤두박질 쳤잖아요. 양극재 기업들은 비싸게 사둔 재고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봤죠. 그런데 보고서는 바로 지금 2025년 4분기를 기점으로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면서 산업 전체에 거대한 턴어라운드 신호가 켜졌다고 진단합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 시장을 움직일 거대한 파도가 두 개 있다고 지목합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마법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레깅 효과의 역전입니다. 레깅 효과. 경제뉴스에서 종종 듣는 말인데 솔직히 매번 헷갈립니다. 청취자님들도 그러실 텐데 이건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거 동네 빵집을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작년에 아주 비쌀 때 사둔 밀가루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폭락한 거죠. 당장은 이 비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야 하니까 마진이 거의 안 남거나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에코프로그룹이 겪었던 재고 평가 손실의 고통이거든요. 하지만 이 비싼 재고가 다 소진되고 이제 막 싸진 밀가루로 빵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보고서는 에코프로그룹이 바로 그 비싼 밀가루를 거의 다 써가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야 귀에 쏙 들어오네요. 재료값이 안정되니까 이익 구조가 정상화된다. 그럼 두 번째 효과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효과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완전차 업체들은 배터리 재고를 최소한으로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일 사면 더 싼데 뭐하러 오늘 사? 이런 심리죠. 하지만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하면 반대가 됩니다.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주문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고 축적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기업의 체질과 시장의 수요, 이걸 동시에 개선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보고서가 꼽은 두 번째 변수가 아주 의외입니다. 지정학적 요인,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요. 아니, 한국 기업 실적을 분석하는데 미국 정치 법안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2026년은 이 IRA 법안의 해외 우려 기반, 즉 FEOC 규정이 그냥 서류상 조항이 아니라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진짜 힘을 발휘하는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자본이 25% 이상 들어간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을 쓰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같은 인물이 재집권하면 IRA 법안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의 조지아, 테네시, 미시건 같은 주에 거대한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섰잖아요. 이걸 배터리 벨트라고 부르죠. 이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에 일자리가 걸린 IRA 법안을 쉽게 폐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탈중국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탈중국 흐름이 에코프로 그룹에게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가 될 기회라는 겁니다. 특히 전구체라는 핵심 소재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RA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비중국산 전구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시적인 환경이 에코프로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큰 그림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현미경을 들고 개별 기업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죠. 역시 시작은 그룹의 핵심, 에코프로 BM이겠죠. 보고서는 이 기업의 현 상황을 무거운 1등에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네,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2025년 3분기 실적입니다. 경쟁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힘들어할 때 에코프로 BM은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3분기 연속 흑자랬죠.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늘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비결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전기차 EV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전혀 다른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나 대규모 발전소에 들어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입니다. 아, 잠시만요. 보통 배터리라고 하면 전기차만 떠오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자동차 시장이 주춤할 때 빌딩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거대한 에너지 창고, 시장이 터지면서 에코프로 BM이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요구에 맞춰 생산 라인을 아주 유연하게 조절하고 공정 최적화를 통해 비용을 줄여서 손익분기점 자체를 낮춰버렸습니다. 몸집은 크지만 아주 날렵하게 움직인 셈이죠. 2026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보고서는 헝가리 공장을 계속 언급하던데요. 맞습니다. 2026년 2분기에 헝가리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이건 단순히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단 유럽까지 배로 실어 나르던 막대한 물류비가 사라지고요. 또 EU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에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성 SDI 같은 핵심 고객사의 공장 바로 옆에 붙어서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군요. 과거에는 누가 더 니켈 함량을 높이나 이런 스펙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보고서는 에코프로 BM의 현재 라인업을 백화점에 비유합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최고급 명품관에 있는 초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도 있지만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는 실속형 제품도 내놨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독점하던 저렴한 LFP 양극재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체제를 갖췄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객이 와서 어떤 주문을 하던 네, 원하시는 제품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시장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1등 자리를 지키는 뭐랄까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아까 거시 환경 분석에서 가장 큰 기회가 탈중국 공급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회의 한가운데 최전방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맞죠? 네, 보고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구조적 성장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까다롭고 생산 과정에서 폐수 처리 문제도 심각해서 그동안은 중국이 사실상 시장을 독식해왔습니다. 그런데 IRA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비중국산이라는 꼬리표가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2025년 3분기에 이 회사가 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J커브의 시작점이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지만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닝 쇼크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계획된 손실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4분기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는 예측은 너무 장비핏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청취자님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보고서는 그 극적인 반전의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빵집 비유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3분기까지는 비싸게 사둔 원자재 때문에 손실을 봤지만 4분기부터는 싸게 사들인 원자재가 투입되면서 회계상 손실이 거꾸로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건 회계적인 효과이고 실제 사업에도 좋아지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동안 여러 잠재 고객사들과 제품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이 물량들이 4분기부터 드디어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위 샘플이 본계약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근거가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재련법인 그린에코 니켈의 실적이 4분기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원재료인 니켈을 직접 재련해서 가져오니까 원가 경쟁력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원료부터 최종 소재까지 모든 걸 그룹 내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되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고서는 3분기의 손실이 성장을 위한 일시적 통증이었을 뿐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기업 투자의 핵심은 확장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현재를 그룹 내부 고객인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목표는 2027년까지 이 비중을 50%까지 낮추고 나머지 50%를 외부 고객으로 채우는 겁니다. 보고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테슬라, GM, 포드 같은 글로벌 완승차 업체들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에코프로 머테리얼즈와 직접 계약을 맺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 기업은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지주사 에코프로입니다. 보통 지주사라고 하면 자회사들의 가치보다 할인받는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 보고서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는 단순히 자회사들을 관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돈을 버는 사업형 지주사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특히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자원 개발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정말 놀랍습니다. 결과물이요? 네, 앞서 잠깐 언급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프로젝트에서 2025년 3분기에 무려 4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같은 기간 그룹의 에이스인 에코프로 BM이 벌어들인 영업이익 507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통 지주사는 자회사가 벌어다주는 배당금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땅 파서 돈을 버는 사업부의 이익이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에이스와 맞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주사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하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여기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알짜 자회사들의 가치도 숨어 있습니다. 수사나 리튬을 만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에코프로 CNG 같은 회사들이죠. 이런 숨은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보고서가 청취자님께 제안하는 최종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죠. 축구팀에 비유했던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단순히 재미를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철학을 담고 있어요. 오, 철학까지 담겨 있군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보고서가 제안하는 1순위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50%로 가장 높게 제시합니다. 비중국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과 가장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의 초과 수익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가장 높은 골 결정력을 기대하는 거죠. 이 순위는 허리를 책임지는 미드필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비중은 30%를 제한합니다. 글로벌 1위라는 안정감과 헝가리 공장 가동이라는 확실한 공격 포인트까지 갖추고 있죠.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며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 든든한 수비수, 디펜더는 지주사 에코프로입니다. 비중 20%를 제한하는데요. 자회사들의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자체 사업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니까 핵심 메시지는 지난 2년간의 공포를 넘어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흐름의 본질에 주목하라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소재의 탈중국화라는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될 에코프로 그룹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고서도 리스크 요인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딜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원자재 가격의 재변동, 그리고 가장 큰 변수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리스크 같은 것들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기회와 위험이라는 양면을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 혼자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중국 공급망 구축이 에코프로 그룹에게는 거대한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지정학적 구도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미국의 압박에 코너로 몰린 중국이 보복 조치로 IRA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흑연이나 다른 희소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새로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고서는 명확한 활로를 제시하지만 미래 공급망의 지도가 과연 그렇게 단순하게 그려질 수 있을지, 그 이면의 또 다른 리스크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면 오늘의 분석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